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포TV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동훈 대표의 갤럽 여론조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당장 22%의 지지율을 가진 김문수를 잡아야만 하는데요. 김문수 장관을 잡아야 하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직 한포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2024년 8월 30일에 노동부 장관이 되었던 김문수는 9월에 처음으로 대선 지지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소 낮은 지지율이긴 했지만 그래도 뜬금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의 세력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문수와 꽤 가까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장관이 되셨으니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주자로 미는 후보가 김문수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되는 것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과거에 대선 후보로 나와보았던 경험이 있는 그였기 때문에 대선 주자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정도야 별 대수롭지 않았고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김문수 장관에 대한 이름과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김문수 장관은 자유통일당을 만들었고 정광훈 목사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제가 자유통일당 쪽이랑은 인연이 없어서 처음 이 정보를 얻게 된 것은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던 사실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은 별로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임명되는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서 계엄령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자극적으로 말하는 거라 생각하였었지만 뭔가 이상하죠. 김문수 장관이 임명되면서 계엄에 대한 소문이 난다라. 그런데 10월 초에 명태균 이슈가 예상치도 못하게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 사고였죠. 그 누구도 명태균이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10월에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었죠. 비상계엄은 12월 3일에 터졌습니다. 명태균은 나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져 라고 말했고 실제로 명태균이 11월 말에 구속이 되자 윤석열 정권은 한 달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상계엄과 함께 말이죠. 참 시기가 묘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문수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명태균 이슈가 생각지도 못하게 터지게 되었으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닌가.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국회로 간 병력보다 선관위로 간 병력이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안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증폭시켜버린 거죠. 부정선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또 다른 극우 세력들이 미는 이슈였고 특히 자유통일당의 정광훈이 가장 강력하게 미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면서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냈다는 게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부정선거가 큰 이슈로 떠오르자 평소에 부정선거를 주장하였던 유튜버들과 언론사가 급격하게 따라서 떠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라운드C라는 유튜버와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언론사가 떠오르게 되었죠. 물론 그라운드C와 스카이데일리는 자유통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오르게 되는 존재들 모두 한동훈 대표에게는 부정적인 언론이자 유튜브입니다. 물론 이번 시간은 이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보수층에서 차기 대권 주자 1위가 되었던 김문수는 대통령 자리에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인터뷰에서 확장성이 없다는 질문을 받게 되면 갑자기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지지층은 탄핵 기각을 원하기 때문에 지지층에게 호감을 사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선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실 김문수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에게 빌붙어서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존재들은 김문수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고 경기도지사까지 해본 김문수 입장에서는 당장 대통령이 될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문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돈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김문수는 실제로 돈이 없어서 대통령 출마를 못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대권 잠룡이라고 불리는 그가 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자금을 따로 모금할 지지층이나 세력이 없었고 본인 스스로 정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되겠죠. 예전에 김문수 장관이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수성갑은
누가 뭐래도 보수의 텃밭입니다. 짝대기가 출마하더라도 뽑아준다고 하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김문수 장관은 수성갑이 험지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대권 잠룡이 험지가 아니라 텃밭에서 출마하는 희대의 양심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돈이 없다는 리스크는 여기서 드러났던 것이, 취재를 해보자면 당시 김문수 수성갑 캠프 사무실에는 손님들에게 줄 간식이 없었다고 하면서 일하는 봉사자들은 사비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성갑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고 보수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지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3선과 경기도지사 재선을 했었던 영광은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정치 인생이 완전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에 완전히 뒤처진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에서 모금을 하게 될 것이며 그의 정치 자금을 수급해줄 세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높은 확률로 정광훈 목사 측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문수 장관이 앞으로 보여주게 될 정책과 비전은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정광훈이 그냥 목사로 보이시나요? 그는 목사라는 탈을 쓴 정치인이자 기업인이며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을 입당시켜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으며 집회를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탄핵 반대라는 타이틀을 이끌어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엄청난 지지세를 얻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그의 한계는 드러나 있습니다. 1951년생이라는 엄청난 그의 고령 리스크, 현재 유권자들의 나이보다 훨씬 많은 그의 나이, 신시대에 완전히 뒤처져 버린 그의 정치적 감각, 젊은 세대를 아우르지 못하는 그의 확장력, 모든 것은 그의 리스크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다음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치권을 드나드는 기자들은 탄핵 반대 여론을 완전히 등에 업은 김문수가 차기 대권주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 주변 프리랜서 PD들 이야기를 하였었죠. 저 또한 시국선언 관련 영상 송출일을 제안받았고 저는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은 도저히 송출할 수가 없다고 거절해 왔었습니다. 대부분 기성 언론에 송출되는 데 반해 한동훈 지지 채널은 상당히 목소리가 작습니다. 영상의 광고의 제약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율구독료와 계좌 후원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현재 한포TV의 성장세는 매우 강한 편입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자마자 구독자를 빠르게 모으고 있으며 이 기세로 10만까지 가고자 합니다. 물론 구독자가 암만 많이 모여봐야 유튜브 수익은 거의 없기에 어렵지만 초반에 자금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영상의 질적 가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